나는 순자 이한옥에서 평생을 살았지. 그런데 그 빈털터리 노인네가 고집스럽게 그 집을 지키려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이 집은 내 전부인데. 고즈넉한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아 스며드는 가을 햇살을 느끼는 것이 내 하루의 낙이었다. 100년도 더 된 이 기와집은 굽이진 석가래 하나하나, 오래된 문창살 하나하나에 나와 남편의 세월이 스며들어 있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는 이제 마당 가득 주황빛 열매를 매달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잊혀진 남편의 낮은 콧노래가 들려오는 듯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남편과의 사랑, 자식들을 키워낸 희생,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의 기록이었다. 어머니, 이젠 강남 한복판에 이런 낡은 집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시잖아요. 며느리 은정의 목소리는 언제나 매끄러웠지만 그 아래에는 단단한 강철 같은 고집이 숨어 있었다. 아들 민호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은정의 말을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이렇게 큰 집을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고 저희가 모시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요양원도 알아봤는데 정말 시설 좋은 곳이 많아요. 그들의 말은 언제나 어머니를 위한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돈, 효율, 그리고 귀찮음이라는 단어를 읽어낼 수 있었다. 내게 이 집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끈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강남의 노른자 위에 밝힌 낡은 돌덩이일 뿐이었다. 이 집은 아버님과의 약속이란다. 그리고 내 전부야. 내가 여기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집을 지키겠다는 다짐은 내 존재의 이유와 같았다. 아버님은 늘 이 집이 내 뿌리고 내 전부다. 절대 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남편은 평생 이 집을 아끼고 가꿨다. 그가 떠난 후에도 나는 그의 마지막 숨결이 머문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민호를 쳐다봤고 민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설득, 은근한 비난,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달콤한 유혹. 하지만 내 마음은 굳건했다. 며칠 후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그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책상 서랍 깊숙이 낡은 가죽 지갑과 함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져 나왔다. 평소 깔끔했던 남편이 잃어버릴까봐 늘 조심했던 빛바랜 가죽 지갑. 나는 그 안에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나 작은 기념품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며 무심코 집어들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는 얇은 편지 한 장과 함께 알 수 없는 부동산 계약서와 통장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남편의 나측은 글씨로 쓰인 편지의 첫 문장은 마치 천둥처럼 내 마음에 울려 퍼졌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내가 평생을 걸쳐 지켜온 비밀이요. 사랑하는 순자에게 내가 평생을 걸쳐 지켜온 비밀이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남편의 서체는 언제나처럼 단정했고 그 속에 담긴 다정함이 눈물처럼 번져나왔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편지를 마저 읽어내려갔다. 남편은 편지에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은밀히 투자해 온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적어놓았다. 우리 집안의 뿌리인 이 한옥을 지키고 너와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소. 하지만 내 성격상 직접 말하면 자식들이 미리부터 재산을 탐낼까 걱정되어 죽은 후에나 너에게 알려주려 했네. 특히 은정이의 씀씀이가 커지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네가 나중에 혼자 이 집을 지키기 힘들까 염려되어 더욱 철저히 숨겼어. 나는 그제야 남편의 깊은 속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늘 과묵했지만 누구보다 나를 사랑했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걱정했던 것이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이 뒤섞였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나는 남편의
이런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다니. 어쩌면 남편은 나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했을지도 모른다. 편지 아래에 놓인 서류들을 펼쳐 보았다. 이름도 생소한 투자 회사들의 주식 증서, 서울 근교의 개발 예정지 토지 계약서, 그리고 제법 큰 금액이 찍힌 통장 사본들. 나는 숫자에 박지 못했지만 그 서류들이 예사롭지 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남편은 평범한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알고 보니 남몰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작은 씨앗들을 뿌려놓았던 것이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재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단순히 우리 집을 지키는 정도를 넘어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정도의 규모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동시에 가슴 한편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놓인 듯했다. 남편의 죽음이 아직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그가 남긴 이 유산은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을 불러일으켰다. 왜 그는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 내가 과연 이 거대한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재산이 민호와 은정에게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피어났다. 이젠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다. 남편이 평생을 걸쳐 지킨 이 비밀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그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이 한옥을 지키라는 그의 간절한 당부였다. 그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서재를 둘러보았다. 혹시 그가 남긴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낡은 책상 서랍을 다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남편의 지갑 안에 있던 작은 열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떤 문을 여는 열쇠일까? 내 손 안에서 차가운 금속 조각이 주는 막연한 확신에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이 비밀을 지키고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이 한옥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내는 것.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심이 내 가슴을 채웠다. 남편의 편지와 그가 남긴 유산을 알게 된 후 며느리 은정을 향한 내 시선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그저 돈과 효율만을 따지는 젊은 세대의 이기심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남편이 편지에 적었던 은정의 씀씀이와 혹시라도 네가 나중에 혼자 이 집을 지키기 힘들까 염려되어라는 구절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혹시 남편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닐까? 조용한 한옥에서 보내는 시간 속 나는 더욱 세심하게 은정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살갑게 인사를 건네고 이따금 내 건강을 챙기는 듯한 말을 했지만 그 말투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늘어났다. 특히 그녀의 전화 통화가 그랬다. 거실이나 부엌에서 이야기하다가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려는 듯하면 슬그머니 마당으로 나가거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일이 잦아졌다. 통화하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네, 진행 상황은 잘 되고 있습니다. 날짜는 조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는 아직 같은 단편적인 말들이 내 귀에 꽂혔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그 실타래를 풀어내려 애썼다. 어느 날은 은정이 급하게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꽤나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행선지에 대해 묻는 내 질문에는 아, 그냥 친구 좀 만나러요 하며 얼버무렸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무심코 신발장을 보았다. 그녀의 운동화가 아닌 평소 잘 신지 않던 고급스러운 구두 한 켤레가 없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굳이 저런 구두를 신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외출이 한 번이 아니었다. 주에 서너 번씩 그녀는 친구 또는 모임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대며 외출했고 돌아올 때면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과 피곤함이 맴돌았다. 때로는 옅은 향수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류 뭉치 같은 것이 가방에서 살짝 보이기도 했다. 내 불안감은 점차 커져갔다. 한옥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전야처럼 시끄러웠다. 남편이 남긴 비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나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 집은 남편의 유언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이제는 은정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게는 암호처럼 다가왔다.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추면 대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나는 숨죽이며 그 그림이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렸다. 나는 더 이상 그저 숨죽이며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이 복잡한 그림의 조각들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맞춰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편의 유산이 가진 무게와 며느리 은정의 수상한 움직임은 내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결국 나는 남편의 편지 아래에서 발견했던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김영우 변호사. 남편이 생전에 늘 믿고 따랐던 후배이자 법률 자문을 맡겼던 이였다. 오랜만에 강남의 번화가를 나섰다. 한옥의 고즈넉함과는 대조되는 유리와 철근으로 지어진 높다란 건물들이 낯설게 다가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십수층을 올라가 김영호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차분한 분위기의 사무실 안, 말끔한 정장 차림의 영호는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연락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서는 남편과의 오랜 인연에서 우러나오는 친근함과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영호는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후배였다. 남편은 항상 영호가 세상 물정에 밝고 강직한 친구라며 칭찬하곤 했다. 한 번은 사업 문제로 곤란에 처했던 남편의 사촌 동생을 영호가 나서서 해결해 준 적이 있었다. 그때 남편은 영호는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아이다. 그런 사람이 변호사라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라고 말하며 깊이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내 불안한 마음에 작은 안도감을 주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그의 손길을 보며 나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을 남편의 그늘 아래 살며 이런 큰일을 스스로 결정해 본 적 없는 내가 과연 이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가 있을까? 하지만 이내 은정의 차가운 눈빛과 남편의 간절한 편지가 떠올랐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와 함께 발견했던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영호의 책상 위에 놓았다. 영호야, 사실 내가 얼마 전 아버님이 남기신 이것들을 찾았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적엔 전혀 몰랐던 일인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은정의 최근 수상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하려 애썼지만 내 목소리에서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실려 나왔다. 영호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주식 증서, 개발 예정지, 토지 계약서, 통장 사본들. 그의 눈썹이 서류들을 따라 미묘하게 움직였다. 이윽고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형님께서 이런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까지 은밀하게 관리하고 계셨을 줄은 저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이 토지들은 지금도 가치가 상당하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겁니다. 형님께서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는 몇몇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며느님의 행동들이 이 유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재산은 가족 간의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영호의 말에
내 마음속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듯했다. 남편의 염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느꼈다. 남편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친구가 그의 마지막 선물을 지키는데 함께 해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영호는 내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형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평생을 걸쳐 지켜온 이 유산을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옥도요. 우선 제가 이 모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으니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그의 말은 내게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각오를 단단히 해야지. 남편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숙제. 나는 이제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삶의 전부인 한옥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어쩌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나는 조용히 전의를 다졌다. 영호는 며칠 후 다시 사무실로 와 달라는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나는 그 짧은 통화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막연한 예감은 현실이 되려는 듯 내 발걸음은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가 내어준 차는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가슴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끼게 했다. 영호는 내 앞에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을 조용히 밀어놓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형님께서 염려하셨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며느님 은정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한옥을 부동산 개발 업체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이미 몇 군데 업체와 접촉하여 구체적인 제안까지 오고 간 상태더군요. 강남 중심부의 마지막 노른자위라며 광고 자료까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다. 이번에는 병원 서류와 요양원 안내 책자들이었다. 더욱이 어머니를 특정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절차도 이미 알아보았더군요.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준비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명의는 민호 씨가 될 예정이었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쿵 하고 땅속으로 꺼지는 듯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 빈털터리 노인네, 빈털터리 노인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리는 환청처럼 들려왔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다. 나를 이 집에서 내쫓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그녀는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은정이가 설마. 나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상냥한 미소,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며 건네던 형식적인 말들 모두 가면에 불과했던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살갑게 웃던 그 얼굴 뒤에 이런 끔찍한 음모를 숨기고 있었다니. 내가 이 집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내 말을 그녀는 비웃었을 것이 분명했다. 배신감과 함께 끔찍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이 번졌다. 남편이 편지에서 은정의 씀씀이를 걱정하며 이 집을 지키기 힘들까 염려했다고 적은 글귀가 비수처럼 밝혔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나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긴 것이었을까? 내 손에 들린 찻잔이 덜컥 하고 흔들렸다. 영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지그시 잡았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단단한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이었다. 내가 여태껏 보았던 며느리의 모든 친절은 이 한옥을 탐하기 위한 정교한 연기였고 나를 요양원에 가둘 교묘한 속임수였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처리해야 할 낡은 짐짝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무언가를 깨부수고 새로운 결의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절대로. 영호는 나의 굳건한 결심을 읽었는지 며칠 더 깊이 파고든 후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민호의 이름이 적힌 투자 실패 보고서와 은행 대출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어머니, 민호 씨 명의로 된 투자 실패 기록입니다. 은정 씨가 민호 씨의 이름을 이용해 무리하게 투자했고 그 결과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호 씨는 이 사실을 어머니께 알리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영호의 설명을 들으며 내 눈은 민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에 고정되었다. 은정이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민호를 이용해 한옥을 팔려는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민호가 어머니,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라고 했던 말들이 귓가에 다시 울렸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절박함과 죄책감이 느껴졌다. 그는 단지 은정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도 고통받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은 한없이 복잡해졌다.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아들을 향한 걱정은 그 어떤 감정보다 깊었다. 민호는 종종 집안을 오가며 어딘가에 홀린 듯 멍하니 앉아 있거나 늦은 밤까지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식사 시간에도 그는 말없이 수저만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고 늘 깔끔하던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민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던 나는 그의 흐느낌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리지? 민호의 작은 목소리에는 고통과 자책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이 집이 전부인데 내가 망쳤어. 그의 말은 내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했다. 비록 은정의 계략 때문이었지만 내 아들도 이 모든 사태의 한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다. 아들을 향한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측은지심만이 남았다. 내가 그동안 아들을 얼마나 몰랐을까. 은정의 교묘한 꾀에 넘어가 자신의 이름이 이용당하고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되면서 그는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꼈을까. 한밤중 조용히 민호의 방 앞에 섰다. 닫힌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만큼이나 아들의 고뇌는 깊어 보였다. 어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민호의 어리석음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그가 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는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클지 헤아릴 수 있었다. 나는 아들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나에게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기다림 속에서도 내 마음은 이미 민호의 편이었다.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품에 안고 모든 것을 괜찮다고 속삭여주고 싶은 간절한 모정이 사무쳤다. 며칠이 지났다. 민호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운 채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변화를 주시했다. 마치 긴 밤이 끝나고 동이 트는 순간처럼 어딘가에서 터져나올 갈등의 전조를 느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진 은정 또한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세우는 듯했다. 집안의 공기는 잔잔한 호수 위에 드리운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다.
안방에서 민호와 은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낮은 말다툼 같았지만 이내 은정의 날카로운 비명과 민호의 격앙된 외침이 벽을 뚫고 새어나왔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은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비탄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그에 맞서 더욱 단호하게 소리쳤다. 어머니를 속여서 집을 팔아? 말도 안 돼. 이제라도 멈춰야 해. 그들의 대화는 마치 불과 얼음처럼 충돌했고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은정이 계획했던 모든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오랫동안 덮여있던 상처가 골마 터지듯 비수 같은 말들이 오갔다. 나는 숨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민호가 은정의 투자 실패와 자신의 명의가 이용된 사실, 그리고 한옥을 팔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까지 알게 된 것이 분명했다. 은정은 어떻게든 민호를 설득하려 했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민호는 밤늦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지난밤의 격렬한 대치와 그로 인한 깨달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굳건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리는 어깨는 내가 그동안 느꼈던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은정의 교묘한 속임수와 자신이 짊어지게 된 엄청난 빚에 대해 털어놓았다. 한옥을 팔아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는 은정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무지함과 탐욕이 어머니와 한옥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의 고백은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차마 그를 다그칠 수 없었다. 그 또한 은정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더 아파왔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 민호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어미가 옆에 있지 않느냐.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이 집,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정의 말에 현혹되어 어머니의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가 은정을 맡겠습니다. 더 이상 은정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 한옥을 지킬 겁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도, 어머니의 삶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제가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의 다짐은 확고했다. 오랜 방황 끝에 아들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과 함께 나는 다시 한번 이 모든 싸움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 아들의 손을 잡으며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믿는다, 내 아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 믿음은 내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아들 민호와 함께, 그리고 남편이 신뢰했던 영호 변호사와 함께라면 이 혹독한 싸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내 안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렸다. 영호 변호사는 우리가 다시 사무실을 찾았을 때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우리를 맞았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나약함은 없었다. 대신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려는 굳건한 의지가 익혔다. 어머니, 민호 씨, 이제부터는 법정 싸움입니다. 은정 씨 측은 어머니의 건강 문제와 정신적인 불안정함을 주장하며 한옥 매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이미 허위 진단서를 준비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으니 이에 대한 반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영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져온 남편의 유언장과 재산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민호는 자신의 투자 실패 기록과 은정이 자신을 이용했던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 모든 진술은 영호가 이미 확보한 은정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요양원 관련 자료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저 변호사님, 제가 그동안 은정의 빚을 갚기 위해 애썼던 자료들, 그리고 은정과의 통화 기록 중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은정이 저에게 어머니를 설득하라고 압박했던 내용들도 도움이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자료들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아들의 솔직한 고백과 노력은 법정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터였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내 한옥, 남편의 마지막 선물, 그리고 내 모든 삶이 걸린 문제였다. 가끔씩 가슴속에서 먹먹한 두려움이 피어오르기도 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나약함 때문에 남편의 유언과 한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호의 굳건한 눈빛과 영호의 믿음직한 태도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의 준비는 계속되었다. 영호 변호사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고, 민호는 은정 몰래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왔다. 밤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고 혹시라도 그가 남긴 다른 흔적이 있을까 하여 한옥 구석구석을 살폈다. 낡은 서랍장을 열고 책장을 쓸어보며 남편과의 추억을 더듬었다. 남편은 항상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고 말하곤 했다. 그의 그 말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한편 은정은 더욱 교활하고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집안에서 마주치는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고, 때로는 작은 가방을 들고 급하게 집을 나서곤 했다. 나는 영호 변호사로부터 은정이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 가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양원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내 건강 상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씁쓸함이 차올랐다. 한때는 한 식구였던 며느리가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세우려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나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남편의 굳건한 사랑, 아들의 회개,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이 한옥. 날이 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은정은 나와 민호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고, 민호는 그녀의 눈길을 피하며 오직 법정 준비에만 집중했다. 고요한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아 있어도 내 귀에는 법정의 차가운 목소리들과 은정의 비난이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그때마다 마당에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들은 비바람에도 꿋꿋이 매달려 익어가고 있었다. 이 한옥처럼 나도 이렇게 굳건히 버텨야 했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묵묵히 기도를 올렸다. 아버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긁어모았다. 나의 싸움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유지를 받들고 아들을 구하고 우리 가족의 정신적인 뿌리를 지켜내는 일이었다. 법정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겠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차가운 법정의 공기가 내 볼을 스쳤다. 높다란 천장과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은 내 평생 살아온 고즈넉한 한옥과는 너무나 달랐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지만 나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과 아들의 굳건한 눈빛을 떠올리며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썼다.
법대 위 3명의 판사가 앉았고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해 보였다. 마주 앉은 며느리 은정은 차분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수많은 밤을 새워 이 순간을 준비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은정 측 변호사는 마치 연극을 하듯 유려한 언변으로 포문을 열었다. 피고인 순자 여사께서는 고령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흐려지셨고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한옥을 더 이상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저희 의뢰인 은정 씨는 시어머니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요양원 입소와 한옥 매각을 통한 합리적인 재산 관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어 그는 내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와 함께 내가 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는 몇몇 가짜 증언들을 제시했다. 그들이 날조한 내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내 안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한없는 서글픔이 밀려왔다. 저들은 나를 그저 치매 걸린 노인으로 만들고 이 한옥을 빼앗으려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눈은 오직 저 텅 빈 법정의 한 점, 아니 내 마음속 한옥의 대청마루를 향하고 있었다. 저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거짓으로 몰아세워도 이 한옥에 깃든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과 함께 키워낸 세월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한옥에 굽이진 석가래, 마당 가득 피어난 꽃들, 남편의 낮은 콧노래가 선명하게 펼쳐졌다. 이 집은 단순한 벽돌과 기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었고 내 가족의 역사였다. 이윽고 영호 변호사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어떤 날카로운 공격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인 순자 여사께서는 그 누구보다 명철한 정신과 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한옥은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망인이신 고인이 생전에 평생을 걸쳐 지켜온 뿌리이자 피고인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는 내가 발견한 남편의 유언장과 함께 그가 평생을 걸쳐 은밀하게 투자하고 관리해온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 목록들을 제시했다. 주식 증서, 개발 예정지 토지 계약서, 그리고 거액이 찍힌 통장 사본들이 스크린에 띄워지자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은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영호는 계속해서 은정의 이중적인 면모를 폭로했다. 더욱이 저희는 의뢰인 은정 씨가 피고인 순자 여사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치밀한 계획과 이 한옥을 부동산 개발 업체에 매각하려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은정이 부동산 업체와 주고받은 계약서 초안, 요양원 관계자와의 통화 기록, 심지어 내 건강 상태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도했던 정황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은정의 모든 거짓과 탐욕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법정 안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으로 영호는 민호를 증인으로 불렀다. 민호는 터져나오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증언대에 섰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은정의 말에 현혹되어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고 저의 이름이 그녀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이용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은정이 자신을 어떻게 속여 투자 실패의 빚을 떠안게 했는지,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한옥을 팔아야 한다고 어머니를 압박했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께 이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약속이고 삶의 전부라는 것을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 집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어머니의 편에 서겠습니다. 민호의 고백은 법정 안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그의 진심을 증명했고
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만이 남았다. 이 싸움은 결국 우리 가족의 깨달음이자 화해의 과정이었다. 판사들의 얼굴에도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민호의 눈물과 진심 어린 고백은 법정 안에 깊은 침묵을 가져왔다. 이윽고 판사석에서 날카로운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땅, 땅, 땅.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판사에게로 집중되었다. 재판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 근 내 가슴을 짓눌렀다. 본 법정은 피고인 순자 여사의 한옥 소유권 및 관리권을 인정하며 원고인 은정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한옥은 단순한 재산적 가치를 넘어선 가족의 역사와 정신적 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수십 년을 지켜온 내 집이 이제 정말로 내 품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인가. 하지만 그 안도감 속에서도 내 눈은 은정을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격렬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변호사가 다급히 그녀를 불렀지만 은정은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성난 파도처럼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도끼 어린 고집과 함께 깊은 상실감이 느껴졌다. 그녀에게 이 집은 그저 돈이었을 뿐일까? 그 어떤 의미도 없었던 것일까? 승리였다. 명백한 나의 승리였다. 한옥은 지켜냈고 남편의 유지는 이어졌다. 아들도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쓰디쓴 패배감 또한 함께 밀려왔다. 법정의 승리는 우리 가족의 화합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깊은 골은 더욱 벌어진 듯했다. 민호는 조용히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잡았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익혔다. 은정이 떠난 빈자리, 그 차가운 침묵이 승리의 환호성보다 더 크게 내 가슴을 울렸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이겼지만 가족의 일부를 잃은 듯한 상실감. 나는 이 한옥을 지켜냈지만 우리 가족은 과연 온전히 지켜낸 것일까? 대청마루에 앉아 스며드는 햇살을 느끼는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모든 싸움을 거치며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이 집은 온전한 내 것이 되었지만 과연 그곳에서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내 안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깊은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 마음속은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다. 은정은 법정에서 사라진 후 마치 연기처럼 자취를 감췄다. 민호의 애타는 연락에도 답이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사라져 버린 듯했다. 민호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망연자실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걱정과 함께 자신이 이 모든 상황에 얼마나 일조했는지에 대한 자책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 가족이 이토록 불완전한 모습으로 남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역력했다. 민호는 매일 밤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성껏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때로는 내게 찾아와 좌절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은정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어머니는 단지 돈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야. 이 한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도 알잖아. 그의 말에는 한옥의 진정한 가치를 은정이 깨달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은정에게는 한옥이 그저 팔아넘길 수 있는 값비싼 부동산이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남편과의 추억이고 자식들을 키워낸 삶의 뿌리였다는 것을 나는 그저 묵묵히 민호의 등을 쓸어줄 수밖에 없었다.
은정이 쉽게 마음을 돌릴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지만 민호의 굳건한 마음은 내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는 은정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물건들을 그대로 두었고 그녀의 방을 깨끗이 정리하며 언젠가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한옥은 여전히 고요했고 따뜻한 햇살은 대청마루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공허함이 감돌았다. 집은 지켰지만 가족은 온전하지 못했다. 승리의 기쁨은 채 맛보기도 전에 이 거대한 빈자리가 가슴을 짓눌렀다. 남편은 평생 이 집을 지켰다고 했다. 그가 진정으로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이 한옥이라는 건물 자체였을까? 아니면 이 안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였을까? 법정에서 은정의 비참한 얼굴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부서져 버린 관계를 어떻게든 봉합해야 하는 더 거대한 숙제였음을. 나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남긴 편지를 다시 그리고 또다시 읽었다. 우리 집안의 뿌리인 이 한옥을 지키고 너와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소. 이전에는 이 글귀에서 재산을 불려놓은 남편의 지혜만을 보려 했다면 이제는 그 깊은 곳에 담긴 가족에 대한 그의 염려가 비수처럼 다가왔다. 그는 단순히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이 집을 지키고 나아가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비로소 명확해졌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무엇을 지켜내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피어올랐다. 재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평화와 안녕이 그 어떤 재물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였다. 나는 마당에 감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언젠가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는 해마다 주황빛 감을 맺었고 그 감들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저 자연의 섭리대로 열매를 맺고 있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상처만 남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며느리의 행동은 물론 상처로 남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모정이 남아 있었다. 민호의 끊임없는 노력만큼이나 나 또한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 두 팔 벌려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조용히 앉아 기도했다. 이 상처 입은 가족에게 다시금 화해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그리고 그 씨앗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차가웠던 법정의 승리는 끝났지만 이제 진짜 싸움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가족을 위한 나의 마지막 싸움. 민호의 끊임없는 노력과 내 간절한 바람이 닿았던 것일까? 며칠 후 은정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민호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한 문장에 나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다. 어쩌면 남편이 남긴 유산보다 더 큰 선물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예감이었다. 민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은정을 만나러 갔다. 나는 마당에서 감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들의 대화를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한결 가벼워진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은정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녀도 제가 빚을 떠안게 된 걸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떠나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정의 이야기를 전했다. 은정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계획이 폭로되자 깊은 절망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민호의 끊임없는 메시지와 자신의 명의로 찍힌 투자 실패 서류들을 보면서 서서히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야심 뒤에는 불안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한옥을 탐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와 민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민호에게 고백했다고 했다. 그날 이후 은정은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호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려 애썼다. 그녀는 민호에게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사과했고 스스로 변호사와 연락하여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허위 진단서, 조작 시도와 부동산 업체와의 은밀한 접촉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녀의 변화는 민호에게도 큰 충격이자 위안이었다. 그는 아내가 완전히 변했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며칠 뒤 은정이 조심스럽게 한옥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마루 끝에 서 있었다. 예전에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어 어머니와 이 소중한 집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정에게 다가갔다. 내 손을 잡은 은정의 손은 차갑고 작았다. 나는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됐다, 은정아. 이제라도 내 마음을 알았으니 됐다. 내 목소리도 떨렸다. 미움과 분노는 이미 오래전 사라지고 오직 안쓰러움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물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이 편지에서 걱정했던 은정의 씀씀이 뒤에는 어쩌면 따뜻한 보살핌이 부족했던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은정아, 네 아버님께서 이 집을 너와 민호를 위해 지키라고 하셨단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말했다. 은정은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민호는 옆에서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물은 오랜 갈등과 오해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한옥의 공기는 서서히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은정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부동산 개발 업체와의 연락을 모두 끊고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허위 자료들을 자진해서 영호 변호사에게 넘겼다. 민호는 아내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더 이상 돈과 효율만을 좇지 않았다. 작은 것부터 함께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서서히 깨진 관계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은정은 함께 마당을 쓸고 감나무에 물을 주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은정은 이제 내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난 상처를 완전히 잊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용서와 이해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오랜 폭풍 후 끝에 비로소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조각배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 한옥은 이제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얼마 후 우리는 그 희망을 이 한옥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기로 했다. 남편의 유산 중 일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자금을 활용하여 한옥을 보수하고 마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낡은 사랑채는 작은 도서관으로 변모했고
넓은 마당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장터가 열렸다. 어린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나는 옛 음식 솜씨를 발휘해 손수 만든 간식들을 내놓았고 민호는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활기를 더했다. 은정 또한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마을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일을 도맡으며 자신의 능력을 좋은 방향으로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우리 가족의 변화에 놀라워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보았고 한옥을 중심으로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아갔다. 한옥은 더 이상 재산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한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이 집이, 그의 마지막 선물인 이 유산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길고 긴 싸움의 흔적들은 여전히 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듯했다. 남편은 내게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한옥의 정신을,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남겨준 것이었다.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한들 함께 나눌 가족과 이웃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정한 부유함은 넘쳐나는 재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과 추억 속에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내 삶의 전부였던 이 한옥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추억을 담은 따뜻한 보금자리였다.